자, 이제 11장 채권 채무 조정인데요. 앞에서 배웠던 사채, 여기서 조금 이어지는 개념인데,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은 장부상에 채무 사채로 기록하고요. 부채.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산, 채권, 채무 상품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 채무 상품도 그 자산도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금융 상품, 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요. 자, 얘는 뭐냐? 조정이 붙었어요. 조정. 왜 조정해요? 채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어떤 상황이 있어서 채무자가 힘든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 채무 변제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 완화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좀 깎아주겠다는 거죠. 이자를 좀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원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정을 하는 그거를 또 공식화하는 그런 절차가 바로 채권 채무 조정입니다. 채권 채무 조정은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합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회생이라고 부르는 그 회생 절차를 통해서 법원이 이자 어느 정도, 원금 어느 정도 깎아주겠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뭐 따라서 해야겠죠. 채권자들이 싫더라도 법원이 정한 그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합의를 하는 경우는 뭐 채권자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뭐 이행을 하면 되고 합의하는 대로 이행하면 되고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법원에 맡기는 거죠. 소송에 들어가는 거죠.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 정리 계획 인가일 합의 요게 채권 채무 조정 시점입니다만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보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위에 보시면 변제 대가 그리고 채무 장부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갚아야 될 금액 장부상에 갚아야 될 금액이 10,000원인데 얘가 11,000원을 갚았네? 변제 대가가 더 커요. 10,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11,000원을 갚았어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땡큐죠. 아, 제가 돈을 더 줬구나. 땡큐. 이거는 정상적인 채무 변제로 보고요. 다른 대안에 의해서 부담이 완화한 경우에 채권 채무 조정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변제 절차다. 변제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어요? 그래서 변제 대가가 채무 장부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많이 갚았구만. 이렇게 보시고 뭐 합의, 법원의 결정 이런 그 방법 말고 다른 대안에 의해서 부담이 완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건 채권 채무 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그리고 법원의 인가 요거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지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으로 보고요. 채권 채무 조정의 유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자율 깎아주는 거, 만기 연장 그리고 원리금 깎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제3자에 대한 채권, 부동산 또는 기타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산을 채권자한테 주면서 이 채무를 퉁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갚을 게 있는데 5,000원짜리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 주면서 야 이거 퉁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분증권을 발행 후에 교부. 이건 뭐예요? 내가 갚을 돈이 10,000원 있는데 야 이거 10,000원 안 갚고 대신에 우리가 발행한 주식 줄게. 자, 채무가 부채죠? 부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본금, 주식
자본금 자본위험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 뭐예요? 가지고 있는 이자 원금에 대한 의무를 의결권, 배당의 의무로 바꾸는 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출자 전환이라는 유식한 용어를 씁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채를 지분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지급할 이자랑 원금 갚아야 될 의무를 배당을 줄 수 있는, 배당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로 바꾸는 거. 의무의 크기로 보면, 의무의 어떤 그 강제성으로 보면 얘가 훨씬 더 크거든요. 의무의 강제성으로 보면. 주식은요, 돈 많이 벌면 더 많이 주면 되고, 돈 적게 벌면 배당 안 주면 되고. 그래서 강제성으로 치면은 이 위에 있는 채무가 더 커요. 기업이 돈을 벌어도요, 요 순서대로 주잖아요. 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주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채권자한테 이자 주고, 그 다음에 우선주한테 우선주 배당금 주고, 보통주한테 나머지 남은 배당금 주고, 이런 식으로 기업이 번 돈을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 못 갚는다. 그럼 디폴트가 납니다. 위에 있는 걸 못 갚는다. 그래서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의 뭔가 숨통이 튀어요. 무조건 갚아야 되는 이자랑 원금이 없어지니까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대신에 기존 주주들 있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뭐가 안 좋냐면 지분이 희석돼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채권자가 주주가 되고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니까 뭔가 지분율이 희석되면서 지배력이 약화됩니다.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죠. 어쩔 수 없죠. 돈을 못 갚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 다음에 채무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아예 돌려막기죠. 돌려막기. 딴 데서 발행해서 갚고, 딴 데서 발행해서 갚고, 돌려막기. 기업도 돌려막기 많이 합니다. 개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카드 돌려막기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들도 다 돌려막기 합니다. 됐죠? 이런 유형이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채무 조정 회계 처리 1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자산 이전에 의한 채무 변제 있고, 자산의 양수를 통한 채권의 회수. 요거는 채무자 관점이고요. 여기는 채권자 관점입니다. 자, 자산 이전. 그러니까 이거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 의무 다 털어내겠다라는 거죠. 이거 주고, 이거 먹고 떨어져죠. 이거 먹고 떨어져. 이거 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받아야지. 너 돈 없냐?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거 몇 푼이 안 되지만 그거라도 받아야지. 라는 관점에서 요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채무자 관점, 채권자 관점에서 각각의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공식 암기하게 되면 뭐 채무 조정 이익이라는 자산 처분 이미 손익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봐야지 좀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자 관점에서 갚을 금액이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줄 게 이거밖에 없네. 근데 그 자산에 장부상의 금액은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시장에서 6,000원에 거래가 되네. 그러면 6,000원짜리 주고 10,000원 채무 탕감. 이거죠. 6,000원짜리 주고 10,000원 채무 탕감. 그러면 자,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2번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자산부터 처분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원래 자산의 장부 금액이 5,000. 그런데 처분이 현금이라고 일단 한번 볼까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0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이렇게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채무조정이 자 6,000원짜리 주면서 6,000원짜리 주면서 여기에 기존에 있던 채무 있죠? 사채라고 할까요? 사채 10,000원 없애죠. 10,000원짜리를 6,000원 갚고 땡.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4,000원의 채무 조정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편합니다. 그러면 현금은 없어지고 자산 5,000원 없어지면서 사채 10,000원, 그 다음에 처분이익, 그 다음에 채무 조정이익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채권자 관점에서 볼게요. 채권자 관점. 자, 채권자 관점에서 보시면 채권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산 없어지면서 원래 돈 받아야 되거든요. 채권 없어지면서 돈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돈 안 받고 뭘 받는데요? 제가 준 6,000원짜리 자산. 그래서 채권자는 지금 현재 채권 10,000원 이렇게 기록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손충당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대손충당은 뭐예요? 못 받을 것 같은 돈이었죠. 그렇죠? 채권자는요.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미리 뭐 어떻게 합니까? 미리 대손 처리합니다. 못 받을 것 같은 돈 미리 대손 처리하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예를 들어서 자기는 2,000원만큼 못 받을 것 같았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요걸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일단 받은 자산은 공정가치로 인식하죠. 6,000원. 아까 6,000원이었죠? 6,000원짜리 받고요. 근데 그 자산의 공정가치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관전 장부금액 10,000원이죠. 걔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우선 상계 후 부족한 부분은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게 뭐예요? 뭡니까? 8,000원짜리를 6,000원 받고 땡 치는 거죠. 그럼 나머지 2,000원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손상차손이에요. 8,000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4,000원에 채무조정이 발생했잖아요. 채무자는요. 그럼 여기도 4,000원에 채무조정 손실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뭐 했어요? 대손비를 예전에 인식했었죠. 미리 보수적으로 인식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니까 2,000원의 추가 손실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자산 6,000원짜리 받고요. 채권 10,000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2,000원만큼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그럼 8,000원짜리 없어지는 거죠. 8,000원짜리. 그런 다음에 여기에 손상차손 2,000원 추가로 인식하면 됩니다. 결국 4,000원의 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4,000원의 손실을 인식하는데 대손충당금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설정된 비용 그거 이상으로 만약에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됐죠? 자, 두 번째는 출자전환입니다. 출자전환이 뭐였어요? 부채를 주식 발행해서 전환하는 거. 그게 출자전환이죠. 우리가 전환사채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업에서 출자전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자전환을 하는 거고 부채를 주식으로 바꾼다. 자, 그때 채무자 관점. 채무조정이 어떻게 합니까? 갚아야 될 금액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치가 6,0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4,000원의 채무조정이익. 채무조정이익은 당기손익입니다. 당기손익. 자, 채권자 관점에서는 받은 지분증권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채권자 관점에서는 아까 비슷해요. 아까는 돈 대신 다른 자산을 받았잖아요. 예, 돈 대신 주식 받은 거예요. 이것도 다른 자산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처리하면 돼요. 위랑 회계 처리가 똑같습니다. 자산 대신 지분 상품, 뭐 기회장치 대신 뭐 지분 상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또 다른 자산으로 내가 바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교재에 미이행 출자 전환이라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요거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은데 우리 연수원 교재에 있으니까 일단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이행 출자 전환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거죠. 이행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본 조정으로 대체한다. 조정 대상 채무를 출자 전환 채무에 감호를 해서 자본 조정. 아직은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으니까 임시 계정인 자본 조정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주식이 발행될 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조정이 중간에 낀 것 빼고는 위에랑 출자 전환이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조정 대상 채무 잔고 금액에서 발행될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빼게 되면은 채무 조정 이익이 나오고, 됐죠? 그 다음에 채권자 관점에서는 조금 복잡한데 여기 보시면 출자 전환 시까지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채권의 대손 충당금 차관전 잔고금의 출자 전환 채권으로 대체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채권이었는데 그냥 채권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출자 전환 채권으로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줄 때 출자 전환 채권의 잔고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치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손익은 똑같이 대손 충당금과 손상차손에 반영한다. 손상차손에 반영한다. 그럼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전환될 때는 그게 없겠죠. 요거에 대한 실제로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치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주식의 공정가치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뭐 요거는 추가적인 회계 처리는 여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반영하는 겁니다.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발행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이행됐지만 이미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합의한 내용대로 미리 회계 처리합니다. 대신에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니까 어떻게만 해요? 어떻게만? 중간에 거쳐가는 계정 과목만 만들어주는 거죠. 채무자는 자본 조정, 채권자는 출자 전환 채권. 똑같습니다. 회계 처리는 사실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조건의 변경.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만기일에 연장을 한다. 채권 채무 조정을 통하여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리가 채권 채무 조정에 따른 약정된 현금 흐름을 채권 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 채권 발생 시점의 유효이자를 할인해서 조정 후에 현재 가치로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이 작아졌겠죠. 채무자 관점에서 이자랑 원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에 만기일도 연장됐기 때문에 이자랑 만기일만이네요. 어쨌든 연장됐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땡기게 되면 조금 작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발생 시점의 시장 이자율하고요.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의 시장 이자율. 자, 발생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뭐예요? 요거죠. 유효이자. 그리고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의 시장 이자율. 이거는 채권 채무 조정 합의일, 법원 인가일 요거죠. 그때 시장 이자율이 차이가 있으면 채권 채무 조정 시점에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다. 차이가 없으면 발생 시점의 유효 이자율로 하면 되는데 차이가 좀 난다. 그러면 현재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됐죠? 원리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채권 채무 조정에 따른 약정상 미래 현금으로의 합계 금액, 원금이 쑥 감소했겠죠. 그 합계 금액, 즉 명목가액을 조정 후에 채권의 가치로 산정한다. 원리금 같은 경우에는 명목가액 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채권의 가치로 산정한다. 말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이자율 인하하거나 만기일이 연장된다. 그러면은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부분은 손상차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손상차손 누구 입장이에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이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입장, 투자자 입장이에요. 손상차손을 인식할 텐데 그때 미래의 현금 흐름이 달라져요. 미래 현금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미래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를 산정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겠죠. 원래는 10,000원 받을 게 있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6,000원이야. 그러면 4,000원만큼 손상차손. 이거는 우리가 사채에서 배웠죠. 사채 손상차손에서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 배운 내용에서 손상차손 인식해야 될 그 시점에 그 채권의 공정가치를 이 채권 채무 조정 하에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유효이자율로. 자, 만기 보유증권이에요. 그러면 유효이자율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조정 시점에 뭔가 조건이 변경됐어요. 그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채권 채무 발생했을 때 그때 유효이자율로 할인해서 채권의 현재 가치를 산정한다. 그런데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의 시장 이자율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로 할인한다. 적절한 이자율, 채권 채무 조정 시점의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다.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같은 경우에는 약정상 미래 현금으로 합계 금액, 즉 명목가액을 조정한 다음에 채권의 가치로 산정한다.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4문제 정도가 있는데요. 한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여기서 회계 처리를 좀 배웁니다. 자, 토마토 은행이 주 5위의 대출 채권 10,000원을 포기하는 대신에 5위의 토지를 취득하는 채권 채무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 주 5위가 채무자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채무자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뭐부터 해요? 뭐부터? 자산부터 처분해야겠죠. 자, 그러면 토지 5,000원 없애고 현금 6,000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처분 이익 1,000원 이렇게 한 다음에 6,000원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채 대출 우리는 사채죠. 사채 10,000원 한 다음에 6,000원짜리를 10,000원에 그러면은 채무 조정 4,000 이렇게 하고 얘는 상계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처분 이익 1,000원 그 다음에 조정 이익 4,000원 그러면 여기가 3번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는 채무자 관점에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토마토 은행은 대출채권 50,000원을 출자 전환했습니다. 출자 전환했고 그 다음에 발행주식수 100주 그 다음에 액면금액 10,000원 주당 시가는 200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가치가 20,000원이네요. 20,000원짜리. 그런데 대손충당금이 10,000원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추가로 인식할 건 뭡니까? 자, 50,000원짜리가 여기 있었는데 대주채권 50,000원 50,000원 없어지고 뭘 받아요? 주식 받죠. 주식, 지분상품
자, 주식 얼마 받습니까? 주식 얼마 받아요? 여기에 시장 가치죠. 100주에 200원, 2만 원 받죠. 그럼 원래는 추가로 손상 인식할 거. 추가로 인식할 거 얼마? 3만인데 기 인식한 게 10,000원이 이미 있죠. 10,000원이 이미 있죠. 그러면은 대손충당금 10,000원. 10,000원. 요거를 없애면서 여기에 요거 채권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이 손실이죠. 손실 2만 원. 요거 자체가 얘랑 해가지고 4만 원이 없어진 거죠. 4만 원 없어지고 2만 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2만 원 손실이죠. 자, 요게 채권을 아예 없앴을 때 회계 처리고요. 자, 아직 내가 이 채권에 대한 미련이 있어. 아직 법적으로 이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어. 난 그냥 주식만 일부 받았을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에 여기 그 2만 원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죠.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냥 요거 안 하고 그냥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2만 원 하고 그다음에 상각비 2만 원 해가지고 채권을 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채권을 없애면서 추가적으로 상각비를 2만 원 바로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해설에 6만 원 없어지는 게 아니라 5만 원 없어지는 거죠. 5만 원 대변에 5만 원 없어지는 거니까 분계로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분계 치면 채권 가지고 있는 거 5만 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4만 원짜리 없애고 그 다음에 주식 2만 원 들어오면서 여기에 상각비 2만 원 잡으면 요 상각비가 추가로 인식할 대손 상각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말 문제. 자, 채권 채무 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원리금 감면을 통해서도 채권 채무 조정 가능하죠. 이거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자산의 이전 야 이거 먹고 떨어져죠. 자산의 이전으로 채권 채무 조정 시에 채무자는 이전할 자산의 공정가치랑 그 다음에 장부금액 맞죠? 채무 조정 이익으로 인식한다.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산의 이전으로 인한 채권 채무 조정 시에 채무자는 이전할 자산의 공정가치와 그쵸? 내가 줄 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산 요거를 처분손익 맞죠? 2번 3번 우리가 정리했던 거고 그 다음에 미이행된 출자전환의 경우에 조정대상 채무를 출자전환 채무의 감옥으로 해서 비유동자산을 대체한다. 갑자기 왜 비유동자산이 나오죠? 틀렸죠? 비유동자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자본조정으로 대체한다고 했었죠. 비유동자산이 아니라 자본조정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뭘로 대체한다고 했었습니까?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출자 전환 채권 요렇게 대체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산의 이전으로 채권 채무 조정 시에 채권자는 대여금의 장부금액하고 그 다음에 양수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차이에서
대손 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손 상각비로 인식한다. 우리가 2번에서 봤었죠? 2번에서 회계 처리 봤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주 토마토는 송이은행과 채권 채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송이은행의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러면 지금 누구 입장이에요? 은행 입장이네요. 은행 입장. 은행 입장. 그럼 은행 입장이니까 자산이 있었겠죠. 대출채권. 그러면 대출채권 지금 10만 원인데 대손충당금 10% 만 원만큼 기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걔 없애면서 이전하는 자산의 공정가치. 이게 받은 거죠. 토마토가 이전하는 거니까 얘는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채권 10만 원에 기존의 대손충당금 만원, 9만 원짜리고요. 받은 거 얼마? 받은 거 8만 원. 어떤 자산인지 모르겠지만 8만 원 공정가치 받고 나머지 상각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저기에 있는 비용입니다. 만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체크해드릴 부분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그러면 뭐 11장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1장 마치고요. 12장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